반갑습니다. 주식 요약해드리는 주식 요약 TV입니다. 최근에는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란 미국의 전쟁이 이제 터지면서 시장이 폭락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대형주나 섹터를 대표하는 대장주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박스권에 갇히기 시작하면서 대형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덜 하고, 확실히 스몰캡, 뭐 예전 같은 테마주 이런 종목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확실히 이제 횡보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실제로 이제 증시의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이 10조 미만으로도 이제 떨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이제 자주 나오고 있죠. 그리고 10조에서 겨우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조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이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26조 밑으로 이제 계속, 이게 한 만약에 19조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날이 다음 주 중에 나오게 된다면, 그때를 기점으로 굉장히 이제 한번 탄력적인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60조 이상 나오던 때가 딱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이 60조에서 순식간에 3분의 1 토막을 깨버린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제 말할 대로 단기적으로 다 말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 주에서 다음 주에 시장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좀 크게 나올 수 있어서, 이럴 땐 비중을 100% 몰빵 이런 것보다는 어느 쪽 방향성이 나오더라도 절대 불리하지 않게 플레이하려고 신경 써서 주가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주식 요약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그 LNF나 이런 것도 이제 더 이상 언급 안 드려요. 그 제가 이제 3월 30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찍어드렸던 종목이고, 계속 뭐 다른 종목들도 있겠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삼성 E&A를 다뤄볼 겁니다.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추이에서 제일 유리한 게 건설 섹터로 제가 이제 표기를 해놨죠.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제일 유리하긴 한데, 근데 사실 얘네들은 제가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요즘 일과가 너무 바빠서 제가 원래 4월 2일 전에 찍으려고 했었는데, 쫓기듯이, 네, 이게 좀 지내다 보니까 영상에 신경을 좀 못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못 찍어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찍으려고 했을 때 시세가 나와버리면 웬만하면 안 찍어요. 네. 이렇게 뭐 추세가 나온다고 해서 이제 시세가 나왔으니까 안 찍어야지 이런 건 아니고요. 보통 제가 시장에서 이쯤인데 얘가 지금 중기적 혹은 단기적으로 주도 섹터가 맞는 것 같다 라는 이제 그 지표적인 확인이 되면, 그럼 이제 찍어야지 준비를 하고, 보통은 이렇게 강력한 시세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LNF도 그런 관점에서 강력했고, 펄어비스도 강력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 어제 찍으려고 했습니다. 어제 종가에.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강력한 시세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한 11% 상승했지만 다시 거의 종가 보합 수준으로 내려왔으니까 한번 다뤄볼 만하다 싶어서 한번 삼성 E&A를 이제 자세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항상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히스토리는 길어요. 뭐 옛날부터 다 까보자고 하면 이렇게 뭐 20년 전도 다 히스토리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
얘가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고 주도주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해서 이렇게 기관이 큰 규모의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돈을 많이 쓰는가? 외국인이야 최근에 한국 시장 원에 갖다 파니까 외국인이 왜 파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거래대금을 봤지만 여기서 외인들이 최근에 코스피를 그냥 계속 팔고 있죠. 거래대금이 아니라 이번에 외국인들 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다 팔고 있는데 그럼 웬만한 종목은 외국인들 매도가 찍힐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부분까지 다 일일이 따지지 말고 그래도 개인을 제외하면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데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삼성 E&A를 계속 사는데 사실 이제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삼성 E&A 왜 올라? 를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 이유가 있긴 할 건데 왜 오르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건 메이저가 돈을 쓰고 있다는 건데 실적 이게 좋아서요? 아니면 전쟁 수혜주라서? 왜냐면 최근 시장 분위기가 전쟁과 실적 딱 이거잖아요. 실적 이제 잠정치 발표하고 2월 달에 이제 곧 1분기 실적들이 다 확정이 되잖아요. 근데 실적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쟁, 이란 미국 전쟁이 삼성 E&A에 수혜가 된다? 아니죠. 이 웨올라에서 가장 좀 합리적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단순 건설주에서 에너지 인프라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이게 뉴스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뉴스 테마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안 돼요. 뉴스 테마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삼성전기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계속 이게 이제 MLCC 가격이 인상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뉴스들이나 뭐 그런 이벤트 잠깐에 이게 눈이 돌아버리면 정말 중요한 이 고점까지 올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어떤 게 바뀌었는가를 이해하기 중요해요. 그러면 다시 삼성 E&A에서 지금 얘도 구조적으로 뭔가 바뀌었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 인프라 플랫폼 사업을 하는 이제 이 기업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구간은 지금까지 주가 추이에서 좀 특별하죠. 왜냐면 과거에 어느 때보다 캔들이 길어요. 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시세가 끝났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세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삼양식품 저번 영상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변동성이 많이 커지면 끝난 건가 했는데 새로운 국면이었고 변동성이 많이 커지면 끝난 건가 새로운 국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삼성 E&A도 지금은 뭔가 새로운 국면이거나 끝나는 구간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초입은 아니더라도 확장 단계다 라고 봅니다. 주가의 확장 단계. 일단 현재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과 유가입니다. 중동의 전쟁이 이제 확산이 된다 이런 걱정들도 결국엔 유가로 귀결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셨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근데 저는 그걸 또 바꿨어요. 이제 트럼프랑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란이랑 미국이 이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게 금방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최초 영상을 그렇게 찍었다가 단 하루 만에 제가 영상을 바꿨죠.
인제 이란의 수장 하마네이가 사망을 했다. 이거 지금부터 전개가 다르다. 양상이 달라진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그 입장을 절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 중동의 역사가 너무 궁금했을 때가 있어가지고, 중동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직도 그쪽의 정서를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을 때, 약간 시장에서는 그 정서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더라. 근데 그 결과, 지금 엄청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거죠. 그 결과가 이제 전쟁이 물가도 움직이게 되고, 한국 정부도 이제, 유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뭐, 석유 부산물로 이제 만드는 이제 화학 공업이나 이런 이제 민생에서 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해서 계속 정치적인 립 서비스를 내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는 이제 선택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 필수적이긴 한데 지금은 에너지 확보, 뭐 에너지 인프라 확보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며 선제적이다.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IT나 이런 쪽이 좀 많이 약해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추세가 영 안 좋아요. 다 꺾였죠. 주도주라고 할 만한 것들이. 꺾여 있는데 삼성전자만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반도체 좀 꺾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다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IT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물려 있으면 아니면 이제 비중만 작다면 밑에서 모을 수 있겠지만 빠져나와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IT에서 지금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에너지 인프라로 돈이 계속 넘어갔기 때문에 방산이 계속 넘어갔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화가 돼버리면 어쨌든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비중이 크지 않고 뭐 100%만 아니라면 굳이 뭐 빠져나와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건 늘상 고점에 100% 때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현금을 좀 이렇게 보유하면서 좀 이렇게 고점에 물려서 온 풍파를 온몸으로 맞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실제로 뭐 플랜트나 뭐 또 태양광, 풍력, 뭐 LNG, 수처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HD 현대에너지도 보세요. 지금 뭐 이렇게 캔들이 계속 길게 올라갔고 SK인터닉스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올라갔죠. 뭐 그 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들도 뭐 계속 올라왔던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태양광과 풍력은 좀 해당되지 않아요. 삼성 ENA는. 근데 플랜트, LNG, 수처리에는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 ENA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삼성의 그 계열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에서 공장을 많이 지으면 삼성 ENA도 일거리가 많아져요. 뭐 삼성 ENA가 또 이제 뭐 하청을 주겠지만 어쨌든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삼성전자는 2028년까지 정확히는 전 세계 반도체지만 근데 그중에 삼성전자 2028년까지 공급 확장을 위해서 증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카펙스 확장 사이클을 타고 있는 삼성전자의 수혜. 삼성전자 투자 규모가 대략 100조에서 한 110조 이 사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ENA가 수주를 받아요. 그 평택의 뭐 P4, P5 그리고 미국 테일러 공장. 아니 어차피 삼성 안에서 돈이 돌아야 되면 그 ENA 엔지니어링 쪽으로 맡기는 게 너무 당연한 생각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원래라면 그런 호재가 있었을 때 여기서도 주가가 올라갔어야 된 건 맞아요. 근데 안 올라갔잖아요. 왜? 이 당시에 강한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 밑에 이제 거래대금을 보시면 요 구간을 보시면 거래대금이 너무 적어. 그죠? 관심이 없어. 근데 3월 19일 2026년 3월 19일에서 25년 1월까지 이렇게 보면 자 이거 수급을 잘 보세요. 1월까지 다 보면 너무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2025년 1월인데 자 그냥 눈으로만 이게 쭉 한번 봅시다. 쭉 보면 25년 6월까지 기관이 그래도 거의 다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에 이제 중순부터 6월 말까지는 좀 매도가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더 올라가 볼게요. 쭉 8월까지도 기관이 샀어요. 그리고 이제 8월 말에서 이제 9월 초순에 기관이 좀 파네요. 그러다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네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관이 팔아서 떨어졌던 거예요. 기관이 사서 올렸다가 기관이 팔아서 떨어졌다가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12월 이제 이때부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막 이게 혼잡하게 수급을 보이다가 1월 달에 외국인들이 끌어올렸어요. 이거 왜 그래요? 증시 때문에. 근데 외인들이 끌어올렸다가 이제 3월쯤에 들어서는 외인도 기관도 파는 것 같다가 이제 기관이 쭉 받아서 더 비싸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럼 외인과 기관은 관심이 있었던 게 맞는데 개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지들끼리 주고받고 한 거지. 크게 엄청나게 뭐 수익이 많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 지수 추종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과거랑 다르게 거래대가 엄청 많이 터지면서 기관이 대놓고 사고 있죠. 많이 사고 있죠. 그러면 뭔가 이유가 생긴 거고 여기서는 얘네들이 지수 시장 초과 수익을 이 삼성 E&A로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부각되지 않았던 존재했으나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던 모멘텀이 여기서 이제 힘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공장 이슈는 전쟁이 나도 금리가 올라도 삼성전자가 확정적으로 이제 계획한 거기 때문에 하방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주권에 대해서는 사고가 날 일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도 리포트에서 계속 이제 삼성 E&A에 확실한 건 삼성전자나 이제 그룹사에서 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제 현재 시장이 그 전쟁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삼성 E&A의 단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전쟁이 나면 뭐 중동 쪽의 수주는 진행을 못하니까. 근데 공사 지연이 되는 거는 단기 악재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 전쟁 난 곳은 뭐 해야 하죠? 재건해야 됩니다. 근데 중동에 일거리가 있었던 회사라면 전쟁 이후에도 재건을 할 때 일거리가 있겠죠. 중동에서 확보한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근데 삼성 E&A는 플랜트 쪽에 괜찮아요. 그리고 중동도 지금 에너지 인프라 손실이 커요. 그럼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재건 해야 되죠. 근데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가 여기서만 일어나냐? 아니죠. 전 세계가 이번에도 에너지 이제 공급망 안정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하죠. 트럼프가 에너지로 폭분식 전개를 보여줬습니다. 뭐 마두로 이제 생포하고 나서 원유를 장악하고 이란도 뭐 원유를 장악해버릴 거다 뭐 약간 이런 식의 말들을 하니까 되려 동맹국들도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LNG, 수소, 암모니아, 뭐 수처리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 E&A는 이거 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 같은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도 좋지만 뭐 그게 무슨 에너지든 좀 화석 에너지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플랜트에서 뭐 반도체 지금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 E&A가 이제 걸어오던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신에너지 인프라 구축 이게 숙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사업이 이제 사업이 형태가 바뀌면 평가 가치도 바뀌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삼성인데 삼성이 쌀을 팔았어요. 예전에 뭐 양장점도 했고 그죠? 그러면 쌀을 팔고 양장점을 했을 때 삼성이면 10억을 벌었다 쳐요. 그럼 PER 뭐 한 4배 쳐서 이 가치는 40억 정도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 삼성이 뭐 반도체를 팝니다. 그럼 PER 20배를 쳐서 똑같은 10억을 벌어도 너 가치는 200억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순히 이제 플랜트나 이제 반도체 공장 여기서 신에너지 인프라 구축까지 되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그 과거에 형성돼 있었던 주가를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이때 유상증자를 했죠.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 전에 거를 가지고 뭐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딱 요 시점 이후부터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 E&A가 형성하고 있었던 주가의 평균 가격은 16년부터 26년까지 딱 10년이거든요. 여기에요. 그럼 매해 평균 가격을 한번 보자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16년, 17년은 여기가 평균 가격이죠. 고점, 저점.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고점, 저점, 18년도는 대충 여기고 19년도도 딱 여기죠. 그리고 20년도도 고점, 저점하면 여기 22년도 고점, 저점하면 여기 어때요? 삼성 E&A의 그 주가 계속 우상향 해오고 있죠. 그러면 어쨌든 가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건 맞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폴란트랑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사업에 그러면 이 시점부터 해서 자 저점과 고점에 이제 평균하면 한 요만치 되겠죠. 한 37,500원 요 밑에면 일단 싸다 봐도 돼요. 계속 이제 지금까지 삼성 E&A의 추이를 보면 뭐 차트를 분석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사업이 커오고 이제 명목 가치가 올라서든 어쨌든 그게
기업의 주가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 편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제 사업 구조 자체가 바뀌어서 뭔가 추가가 돼서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이제 그 기준이 또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미래 주가가 좀 멀티플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 실제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화공이나 뭐 이렇게 이제 반도체 공장 이런 것만 짓는다 했을 때는 PER을 한 10배? 이 정도 받아요. 근데 에너지 플랫폼 기업이다 하면은 뭐 PER이 당연히 10배 이상, 뭐 15배에서 20배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지금 그 이게 좀 발언 좀 조심스러운데 한국에 삥을 뜯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니죠. 협력 관계죠. 그냥 경제적 협력 관계인데 대미 투자 특별법도 통과됐고 미국은 에너지 인프라 투자 계속 원하고 삼성 ENA는 루이지애나 SAF 프로젝트랑 LNG 프로젝트 이런 거 이제 이미 걸려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삼성 ENA는 이미 레퍼런스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계속 레퍼런스가 추가적으로 이제 확장되겠죠. 미국 내에서. 또 미국은 원전 붐이 지금 일고 있어요. 심하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빅테크가 가장 큰 규모고 AI도 가장 적극적인 나라라서 전력 부족하다. 그럼 원전은 또 누가 짓냐? 네, 한국이 짓죠. 그러면 한국의 삼성 ENA도 건설 잘 하죠. 플랜트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원전 쪽에서도 이제 모멘텀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갑자기 하루 아침에 나빠지거나 뭐 이게 변경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 이게 아니라 지금 쭉 나열한 거는 삼성 ENA의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부동 사업이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부동 수주액 약간 이렇게 봐야 되죠. 믿는 구석인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지금에서야 부각된 게 좀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얘가 지금 주도주가 되려고 하는 거고 제 눈에 들어온 거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실제 실적도 좀 보면 이게 올해부터 다시 턴어라운드 하니까 뭐든지 턴어라운드 할 때가 제일 좋아요. 턴어라운드라는 게 뭐냐면 이제 박을 때까지 다 받고 이제 박을 때까지 다 받고 매출도 받고 영업이익도 받고 하다가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딱 요 턴어라운드 요 시기가 이제 주가를 부양시키고 이제 주식을 팔아먹기 좋다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메이저들은 자 이게 망하지 않고 정말로 괜찮은 기업이란 분석을 했고 향후 몇 년 뒤에 이제 시클리컬하게 뭐 돌아간다 뭐 이런 뭐 어떤 판단을 했다 치면은 보통은 주가가 떨어질 때 지금 아니면 언제 쉽게 사겠어 하고 사고요. 그렇다고 비중 100%안 사요. 한 뭐 이 종목에 할당된 비중이 뭐 전체 금액의 10%라 치면은 떨어질 때 보통 이제 천천히 사면서 한 5%에서 많게는 이제 뭐 6, 7%까지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런 경우는 적고 뭐 3에서 4 정도 사다가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올라갈 때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사면은 1000억을 뭐 한 번에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1000억을 산 다음에 나눠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때 아니면 언제 팔겠어 이렇게 하고 판단 말이에요. 그 왜 이때 아니면 언제 팔겠어라는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장기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게 또 언제부터 바뀔지 모르고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확정된 이익을 인제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삼성ENE의 지금 제 서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에 이때 아니면 언제 팔겠어.' 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더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적으로만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인제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25년 3분기에서 4분기 때 엄청나게 크게 증가했던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25년도 때 이렇게 보면은 한 6천억 정도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26년도 때 3분기까지 6천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8천억이 나와 있네. 근데 그럼 6천억인데, 근데 그 26년 4분기 때 2,500억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4분기는 전통적으로 성수기예요. 그러면 26년도에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작게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9천억 넘는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전쟁이 터졌지만 이 주가에도 영향이 거의 없죠. 근데 영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공사 진행됐고, 뭐 만약에 공사 지연되거나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또 재건을 해야 되니까 뭐 그 추가 오더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주의 그 대체 수주가 또 바로 확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리스크가 통제되어 있고, 사업의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 이제 그런 하방은 굉장히 단단하게 막혀 있다. 뭐 이런 점이 현재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싼 가격인 건 맞아요. 원래라면 뭐 이 정도, 자, 뭐 간단하게 말을 해보죠. 뭐 이렇게 당기 순이익이 지금 7천억이라 치면 얘가 시가총액이 한 14조도 안 되게, 14배도 평가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총이 9조니까 7천억에서 뭐 한 13배 이렇게밖에 평가를 안 받는 건데, 삼성 엔지니 아가 ENA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장되는 수주들이 일단 삼성 공장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원전 멀티플이나 이런 것들 좀 극단적으로 보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아니 시총이 60조야. 영업이익은 아무리 높게 쳐도 지분 가치 이런 거 다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 얘는 영업이익으로 했을 때 지금 60배 막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저번에 반도체 전용 영상을 찍어 드렸죠. 거기 보면 클린룸 이런 것들, 신성이 이제 최근 엄청 급등했죠. 이게 지금 태양광으로 붙어서 간 건 맞지만 뭐 시총을 치면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고요. 예. 이런 이제 완전 KS 이런 건 아예 영업이익 이런 거 아예 안 나오니까, 최근에 이제 신성엔지나 이런 것들이 클린룸으로 이제 멀티플 쳐준다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몰캡이라서 뭐 가치를 반영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보죠. 뭐 반도체, 왜냐면 이제 어쨌든 공장 쪽으로 가야 돼서 이게 분석을 하려면 클린룸이나 이런 거랑 비교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멀티플 적용이 좀 너무 과도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근데 뭐 한양 ENG 같은 경우 보면 5천억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으로,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PER도 아니고 유리하게 이제 영업이익으로 해서 POR로 해도 이제 기본 10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크게 부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부각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뭐 그냥 공장 짓는 거 그걸로 이제 10배 쳐준다 하면 어 최소 이제 한 7천억 정도 나와야 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4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고, 워낙에 얘가 그때가 이제 그 실적이 이제 성수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원전 쪽으로 갖다 붙여서 보기에는 멀티플 뭐 엄청나게 크게 갖다 붙이긴 좀 그렇죠. 그러면 목표 주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거 외에도 인제 뉴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멀티플 한 20배 잡아 준다 하면 못해도 14조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싼 거죠. 여러 가지를 인제 곁들여서 인제 판단을 했을 때 싸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시세가 인제 추세를 타고 있잖아요. 이렇게 긍정할 수 있을 때 모든 명분들도 적절하게 시장이 받아들여 준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인제 삼성전자 덕분에 뭐 이 일거리가 인제 줄어들 위험이 막혀 있고, 전쟁 덕분에 에너지 인제 인프라 확대, 인프라 투자, 뭐 그리고 또 에너지 그 인프라 재건 이런 쪽 덕분에 뭐 추가 수주 기대할 수 있고, 미국 덕분에 인제 삼성 E&A가 또 인제 앞서서 그 미국이랑 같이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걸로 또 멀티플을 또 재평가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적도 올해 4분기도 굉장히 좋게 나올 건데, 어, 이놈 추이당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지금 낮게 집계를 해놓은 걸로 봐서 시장 기대치를 넘길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이게 뭐 보통의 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 내용이면 상당히 좋은 거고, 그리고 그걸 또 시세가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정배열이 초입이죠. 이때부터 정배열이 시작된 거니까, 그죠? 완전한 정배열은 이때부터였으니까. 이제 초입이에요. 그래서 사이클 초입이 있고 시세 초입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좀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반등은 끝날 수도 있어요. 뭐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추세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추세 시작이면 지금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뭐 삼성 E&A뿐만 아니라 이전에 영상들도 다 보시면 제가 어떤 어조로 이렇게 종목들을 설명드리는지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구조적인 흐름이 바뀌었을 때를 저는 항상 중요시 보니까 지금의 삼성 E&A를 머릿속에서 좀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앞으로도 뭐 추가적인 뉴스는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뉴스보다는 메이저의 돈의 흐름을 좀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고, 주가 전략은 늘 간단하죠. 어차피 어제 영상 찍었다 해도 그 어제 종가 부분에 살아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가 1차 매수고, 2차 매수는 뭐 대충 이렇게 상승의 2분의 1, 뭐 이때까지 내려갔을 때 2차 매수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좀 더 나는 보수적으로 본다면 35,000원 같은 핵심 라운드 피겨에서 2차 매수를 한다던가 이렇게 되겠죠. 1차 매수 비중은 뭐 이 종목에 이제 뭐 1억이 들어간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전체 금액이 3억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한 종목당 1억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한테 1억 간다 칩시다. 그러면 1억 중에 이제 한 20%, 2천만 여기 사고, 또 20%는 2차 매수 때 사고, 3차 매수는 절대 밑으로 떨어질 때 사지 않는다. 왜? 폭락이 나오는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들일 때는 3차 매수 용기 있게 해도 되는데, 소음도 소리도 없이 빠지는, 그냥 시장과 다르게 지 혼자 빠진다 절대 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업에 악재가 나와서 떨어진다 절대 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3차 매수는 떨어진다고 매수하면 물타기밖에 안 돼요. 3차 매수가 허용되는 이유는 그런 때는 이제 진짜 코로나 같은 폭락이 팍 터져서 모두가 패닉스를 할 때, 그때 아니면 밑으로 사는 세 번째 매수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1차 매수만 하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1차, 2차 하고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걸 보면서 이제 불타기, 추세 추종하면서 그 시세 끝까지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겠죠.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스스로 이제 자본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시간 압박을 받는 레버리지를 써서 쫓기듯 손절을 하거나
본인의 투자 심성과 맞지 않은 자본 배치 전략을 선택하지만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본인의 영역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앞으로도 이런 뭐 종목이나 그다음에 시장 분석이나 뭐 기회가 있었을 때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주식이든 오르고 내릴 위험이 있는 건 분명한데 적어도 스스로가 시간을 아껴서 '아 이런 엣지가 있는 종목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걸 인제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이걸 어떻게 한번 요리를 해 볼까.' 딱 그 전략만 인제 구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쨌든 추가 검토를 하더라도 일단은 핵심적인 뼈대는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영상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인제 이런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려드릴 건데요. 음 때를 놓치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1차 매수도 이게 주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그 영상을 제때제때 확인하는 게 1차 매수를 하고 그냥 바로 시세 나오면 그냥 팔아 버리든 어쨌든 내가 매수하고 시세가 한 번쯤 긍정적으로 움직였을 때 뭐라 해야 될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여유란 게 있잖아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웬만하면은 영상을 너무 늦게 확인하셔 가지고 뒷부분에 치는 일은 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항상 알림 설정을 해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알림 설정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알림 설정 꼭 해 두시고요. 일단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종목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